예, 토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선거 이후에 잠깐 쉬었는데요. 오늘은 어게인 변희재 대표를 모시고 다시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이제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제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진단을 할 참입니다. 변희재 대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총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의 지금 저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유기준 의원, 이 사선인데 친박의 뭐 PK 지역에 그래도 핵심이다 이랬는데 탈박하겠다 이러면서 최경환 의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원내대표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이제는 친박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유기준 의원을 보고요. 이렇게 벌어지는 혼란 사태를 지금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유기준 의원이 본인 자체도 이제 친박 아니다 했다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이 친박이나 비박이나 좀 당세가 컸을 때나 좀 싸움에 좀 가치가 있지, 이제는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좀 납득이 좀 안 될 거예요. 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싸움도 좀 먹을 게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이제 기껏 지금 쪼그라들어서 60명을 가지고 친박 비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라는 것이 이제 뭐 박근혜 정권의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 추진할 때 힘을 받친다 그러면은 뭐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친박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소야대라는 건 또 뭐 뭉친다고 되는 게 아닌 문제거든요. 이게 지난 국회 때는 여대 야소였으니까 뭐 친박이니 뭐 비박이니 싸워서 실제로 국회에서 빼걸 못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프레임 완전 다 벗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먹을 것도 없는 집구석에는 싸울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 집구석에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이 한마디로 기둥 하나를 잡고 우리가 이제 집안에 간판은 내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그 국정 과제 수행의 문제에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제가 뭐 여기는 오랜만에 나왔지만 신의 한수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여소야대라는 게 정말 오래간만에 된 겁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 그때 88년 총선 때 이제 여소야대였죠. 그때 사실은 이 삼야가 똘똘 뭉쳐가지고 청문회 관철시키고 그래서 뭐 도저히 노태우 대통령이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중간 투표도 넣고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결국 삼당합당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정권이 국정 운영하기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차라리 내각제라는 거는 여소야대가 될 수가 없죠. 어차피 다수당끼리 막 뭉쳐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건 연정에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제도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논란이 큰 특히 내치나 경제 관련 문제를 돌파를 한다. 저는 그거는 다 포기를 했어야 된다는 건데, 이 논란. 예, 자, 그럼 변 대표 말씀대로 하자면 박 대통령이 총선 결과가 이래 놓은 걸 보고 그 다음 날 서비스 산업 발전법, 노동개혁 4법, 또 기타 각종 4대 구조개혁과 관련되는 법안 통과해야 될 부분들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현실적인 거다 이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앵무새처럼 계속 노동사법 통과, 무슨 서비스 산업 발전법 통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 영수회담을 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영수회담을 이제 하겠다. 5월 초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때까지 지금 혼란되는 부분들은 좀 양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야당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지 한 번도 지금 뭐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영수회담에다가 이제 뭐 의제들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판판이다. 나 이거 안 해. 야당이 뭐 김종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왔을 때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안 할 게 뻔한 것들은 일단은 이슈를 시키지 않는 게 좋죠. 야당이 안 받아들이기 뻔한 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대표적인 거 하나는, 아니 총선 전까지만 해도 뭐 부분별로 조금 나와서 하지 별 말도 없다가 좀비 기업 청소한다 했지, 총선이 끝나니까요 조선해운에만 90조 빚이 있고 조선해운의 5개사가 78조 빚이 있고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또 일부 시중은행이 거기에 돈이 물려가 그 중에 국책은행들은 이 돈 해결 못하면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일상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산업은행 채권을 발행하거나 수출입은행 채권을 발행해서 국공채로 한마디로 국가 부채로 잡고 돈을 찍어서 하면 되는데 그걸 국가 부채로 안 잡으려고 한국형 양적 완화라 해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서 이 말은 좀 더러운 소리로 말하면 인쇄기로 돈을 그냥 휴지 찍듯이 팍팍 찍어갖고 그 돈을 갖고 산업은행 채권을 사준다니까 지금 법에는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채권이나 국공 이런 것만 해 한국은행 채권만 사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법을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안철수 대표 반대한다 절대 안 된다 지금 더민주당 반대한다 두 당이 반대한다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그러고 또 그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도 그러고 한국형 안적 완화가 뭐 좋은 방법이라서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접어들면서 한국은행에 부행장 보가 부총재 본가가 하는 분이 기자들 질문에 이거는 국민의 동의 특히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을 그걸 뭐 반대 입장을 뭐 분명했다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게 굉장히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정책이. 한국은행이 돈을 그냥 풀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뿌려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쓰고 하고 물가 올라가는 것은 뭐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이게 이른바 양적 완화인데 그게 아니고 돈을 찍어서 특정 산업은행채만 매입한다 이런 건 안 해본 겁니다. 이게 안 해본 거다 보니까 그건 한국만 안 해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해본 양적 완화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평가할 것도 없는 거죠. 법 개정을 하도록 국민적 동의를 받아와라. 이게 뭐 좋은 말로 국민적 동의인데 야당 동의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 뭐 안 해본 거예요. 야당도 안 해봤는데 뭐 박근혜 정권을 꼭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정당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또 정권을 완전 무너뜨려 버리면 야당 책임은 나오지만은 적당히 견제를 하려는 그 야당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정책에다가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만약에 이 정책이 실패했을 때 이거 덮어 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야당 입장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반대로 얘기해서요. 만약에 무슨 뭐 노무현 정권 때 새누리당보로 한번 하자. 하겠습니까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갑자기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를 또 띄웠다. 이 부분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비겁한 게요. 총선 때 강봉균이를 앞에 세워가지고 강봉균 위원장이 그 야당에 있던 사람이 와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강봉균 생각이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의 생각이었을 건데 저거가 있을 때 그러면 한다고 총대 메고 한번 해보든지 여대야소 때 말입니다. 그때 안 하고 지금 이제 총선에서 이길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당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이 정권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처럼 이야기를 하고는 그 뒤에 정부와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한국형 양적 완화 이러는데 지금 야당들은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 경제 문제는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이고 막 대부분 아예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다가 이제 좀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이거 그냥 90조 떼인 거 메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국공채 발행회가 메꾸면 박근혜 정부의 3년간의 뭡니까 국가 채무가 160조 늘어났다 그러죠. 그럼 거기에 다시 90조를 얹으면 250조 된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국가 채무에서는 빼고 한국은행이 돈을 그냥 찍어내 갖고 줘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철수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그 내막을 다 파악했더만요. 그거 안 된다. 국가가 차라리 재정 사업으로 채권 찍어서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야당은 당연히 그 요구를 하겠죠. 일단 안 해본 거에다가 쉽게 도장을 찍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부채를 많이 늘렸다라고 주장을 하려는데 그걸 갖다가 편법으로 빠져나가려니까 안 해주겠죠. 당연히 이제 이른바 국공채 발행하면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걸로 이제 경제 실정을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늘 상황으로 볼 때는 저 양적 완화는 안 되는 겁니다. 물건도 갔어요 오늘부로.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런 건데 지금 박 대통령이 어쨌든 양적 완화를 총선 뒤에 던졌는데 이게 이제 제동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안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제동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뭐
노동개혁법 뭐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이런 아, 부분들을. 그런데 같죠. 그랬을 때 그거를 정말 한번 힘으로 밀어붙여서 어차피 국회 상황은 안 풀립니다. 국회 상황 안 풀리는데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서 한번 돌파한다.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좀 평시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문제들이 정말 목숨 걸고 추진해야 될 거 있는지 없는지 판단 내기 어려운데 지금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교안보 노선은 지켜내야 되거든요. 다른 거는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야당이 이 공격의 빌미가 들어올 부분들은 빨리 포기를 해야죠.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구분해가 야당이 죽어도 협조 안 해줄 것 같아라는 거는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말고 안 하겠다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로 답답한 게 총선 전에 제가요 뉴스 브리핑에서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곳곳에 어려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국민들 앞에 이렇게 실토를 하고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 실정을 알고 정말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 총선 이후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었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경기가 살아나니 어쩌니 그러다가 총선 끝나니까 갑자기 없던 빚이 90조 생겨버린 겁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제 뭐 과거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면은 차라리 경제 상황을 다 드러내고 이 경제를 돌파하기 위한 입법들을 핵심들을 찍어서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직접 이 선면 나서야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한번 마지막 임기 나온 거 한번 돌파시켜 보겠다.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총선 때 지금 있는 이 새누리당이 여당인지 아닌지 이 당을 특히 뭐 그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 도장 들고 튄 김무성 씨가 도장을 들고 튀었으면 끝까지 안 나타났어야 되는데 나타나서 마이크를 들고 새누리당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당을 찍는 게 정부에 도움이 되는 여당을 도와주는 건지 김무성 대권가도를 도와주는 건지 상당수 많은 이제 지지층이 헛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국 여소야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될 바였으면은 여소야대는 결국 대통령의 이 행정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구도가 된 거거든요. 그럼 미리 그때 사실은 깃발을 들고 밀어달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총선에서 정말 참패지요. 여소야대라는 게 30년 만에 왔으니까 그러면 도리 없이 국정 운영을 완전히 바꿔서 지킬 것만 지키고 안 될 것 딱 포기해야 되는데 여대 야소 때도 못한 거를 한번 밀어붙여 본다. 이러면 이제 전국이 뭐 풀릴 가능성이 없죠. 자, 조선 해운만 90조인데 건설에는 얼마나 있을 거며 철강이나 석유화학에는 얼마나 더 있겠느냐. 솔직히 그것뿐만 아니라 좀비 기업들 상장해서 3분의 1이 지금 다 덜 내야 된다는데 거기에 물린 돈은 또 얼마일 거냐. 자, 실물 경제 위기가 한마디로 은행들이 기업들한테 돈을 물려가 금융위기로 가고 그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은행들은 전부 채권을 갖다가 회수하려고 들다 보니까 부동산 이제 담보대출에 대한 또 회수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지금 폭발이 터지게 생겼는데 이 이야기를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을 총괄해온 최경환이는 선거 전에 지가 다 해놓고 선거 직전에 출마하러 간다고 던지 부르고 가놓고 선거 때 지가 나서서 왜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 해왔고 이걸 극복할 수 있고 뭐 양적 완화는 그때도 양적 완화를 내걸고 자기가 설명하든지 하지 어딘가 사라져서 그냥 진짜 시골 노인처럼 진방 마케팅이나 하다가 이 지경을 갖다가 하고 이거는요 이해가 불가능한 미스테리. 이렇게 가게 될 공산이 상당히 큰데요. 이제 박 대통령 입장에는 상당히 위기가 오게 되는데 통치 문제에서 양적 완화는 제가 보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국공채 발행 아닙니까? 국공채 발행하면은 결국 재정 적자인데 그 정도 얼마를 쓰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90조 전체를 다 갚진 않겠죠. 근데 해운조선 말고 만약에 다른 영역에도 구조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몇십조 정도는 뭐 국공채 발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은 당연히 그동안 뭐 하다가 왜냐하면 빚이 늘어났다 그러면 안 되는 기업에다가 아마 시중은행이나 이 국채은행들이 계속 벗을 겁니다. 돈을 안 되는 기업에다가. 자, 근데 그 돈 불 때 작년에 STX 조선에만 4조 5천억 예? 뭐 대우에는 적자가 한 5조 몇가 줬어요. 이 4조 5조를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내가 어디 가서 한 400만 원만 빌리고 싶다 하면 뺄 것 다 떼올 거라 거예요. 그런데 돈 4, 5조를요 툭툭 빌려주는데 그런 이 오나 한다라는 새끼들이
가짜 매출 잡고 말입니다. 100원짜리를 50원에 따오고 그리고 10개밖에 못하면서 15개 따갖고 공 납기 못했다고 지체 보상금 물고 그렇게 지랄들을 했대서요. 그리고 기술력이 모자라가 미국 업체고 어디 업체고 엔지니어링 돈을 거의 다 주고 공사를 따면 딸수록 절차가 누적돼 갖고 대우가 적자가 5조 5천억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 가는데도 수십억씩 해먹고 노조는 노조대로 오너들은 오너대로 이번에 뭡니까 한진해운에 보면 1,800억을 가진 사람이 지가 가진 회사 지금 자유회력 실천 들어가기 하루 전에 말입니다. 그 10억을 벌겠다고 저 회사는 박살내놓고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빼간 사람이에요. 그 김대중 정권 때 이제 IMF 위기가 와가지고 정권 초기에 금융권 구조를 한다고 한 60조를 이제 공적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경제청문회 들어갔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 만약에 몇십 조 정도의 그러니까 이 한계 기업들 구조조정한다고 한 국민 세금이죠, 뭐 공채는 그걸 쓴다 그러면 야당은 당연히 경제청문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부터 왜 무너지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돈이 대출돼가지고 국민 부담이 늘었냐 이거 막 따지고 들어가 이게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이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당이 새누리당이고 그 몇십조짜리 세금 넣겠다는데 경제청문회도 없이 이걸 어떻게 도장을 찍어주겠습니까? 양적 완화는 포기하더라도 그 야당이 또 그렇게 좋게 돼 있는 게 그 앞에가 이명박 정권이고 저것들은 8년 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엮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이 문제에 생각하면서 마음 놓고 두드리려고 안 하겠어요? 경제청문회 당연히 요구하겠죠. 당연히 요구하고 뭐 저희 같이 정권이 성공하기 바라는 농객도 경제청문회 하지 말라는 주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한번 보세요. 먹은 놈 따로 있고 뒤에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양적 완화를 해가 채권 발행 안 하면 국민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정부 예산도 아니니까 소용없다고 하는 게야. 야 돈을 늘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치는 그냥 은행에 놔놔도 가만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중에 돈이 늘어나 버리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게 환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정말 정치인 안 먹었고 관료 안 먹고 은행에 있는 사람들 안 처먹고 대리사장들 오너들 노조들 안 먹고 이리 돈이 다 사라졌다고 봅니까? 저는 다 골고루 먹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에는 그냥 돈 집게 내어서 해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청문회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야죠. 공적 구조조정을 차라리 아예 다 포기하고 그냥 쓰러지게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다 하겠는데. 그 밴드표 그 말했으니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이런 문제를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사회 유보금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 황장수는 좌파 빨갱이 이러는데 이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가 존중하는 우리 보수 쪽에 무슨 단체나 연구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 뭡니까? 경쟁에서 망할 놈은 망하게 놔줘야 되는 건데 그 망한 놈한테 90조를 줘가지고 빌려줘가 살려갖고 숨을 쉬다가 그 90조 받고도 또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걸 살려주자고 또 돈 더 주자고 하는 게 이게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 그게 이제 이른바 공적자금 투입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단점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다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요. 이 기업 오너하고 정치권하고 노조 세 개가 다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제 국민 세금 가지고 일단 오너는 손 털고 나가고 손에 덜 보고 뭐 손에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덜 보고 정치권은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이권 좀 챙기고 노조는 이제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준 공기업 되잖아요. 이제 공적자금 들어가면. 마음 놓고 이제 사는 거고 사실은 이게 잘못 걸리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기업이 못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김우중 회장 24조 지금 안 갚았잖아요. 한보의 정 회장입니까? 그 양반도 안 갚은 돈 엄청 많아요. 자 과거에 이런 거 들어가면 묻고 땡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다고 김우중 회장이 돈이 없다고 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호화생활 하잖아요.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왜? 제 생각에 하도 골고루 잘 드셔서 그거 받자 하다가는 나한테 먹은 놈 다 나와라 그러면 감당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여기서 저는 이번에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호락호락 돈을 갖다가 주게 해서 저축은행 때 한번 보세요. 그건 야당 정권 때 주로 벌어진 일인데 이명박 정권이 거기에 코가 끼었는지 뭐 했는지 저축은행 문제를 안 틀고 넘어가가 저축은행에 돈이 70조가 있었는데요.
애수금이. 나중에 이걸 갖다가 지역을 그냥 밥그릇처럼 그냥 다 갖다 퍼먹고 34조가 남아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나머지 절반쯤 이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애보 기금이니 뭐 이런 공적 자금으로 다 메깐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박근혜 정부가 저는 국민들 앞에 있는 대로 공개하고 문 닫을 회사들은 다 닫아버려야 되는데 오늘 그 뭐 어제입니까?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황당한 소리가 돈은 돈대로 한국행 양자 완화해서 준다면서 이거 처리 방법에는 개입 안 하겠다. 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예? 돈만 떼주고 그 회사를 뭐 매각하든지 퇴출하든지 인수합병하는 데는 정부가 끼어들지 않겠다. 중간에서 돈 주면서 그 사이에 묵은 놈은 다 봐주고 지금 문 닫거나 뭐 어떻게 하면 앙심 품은 놈이 나중에 니 얼마 먹었잖냐 이런 소리 할까봐 그게 겁이 나서 그럽니다. 그게 아마 이 좀 기형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니까 그런 발생이 나고 원래 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들어가면은 그건 이제 준 공기업이 되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개입하게 되는데 양적 완화라는 정책 저도 사실 뭐 처음 들어본 얘기여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니까 저는 어차피 이건 안 될 거기 때문에 논의할 것도 없는데 일단 세금이 차라리 저는 박근혜 정권이 차라리 이거 더 이상 못 살린다.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경쟁력이 끝이 났어요. 이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걷다 돈 넣어봐야 이게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손을 들어버리면 괜찮은데 어차피 야당은 또 노조한테 물려 있어가지고 그 끝내지 못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저 노조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야 야당한테.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러면서 본인은 외교안보를 지켜내고 이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답을 가지고 야당하고 밀어붙이다가는 다 덮어쓰고 더 위험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두 개씩 이제 무너지면요. 그래도 좀 그런 대로 지켜왔다는 외교안보 노선도 또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청와대에 이제 좀 공개된 반응 보면은 심각성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기자 오찬 간담회나 국무회의 때 발언이라 보면 총선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총선 다음날 아침부터 레임덕이 왔다라는 것을 대통령 본인께서도 인식을 잘 못하고 그 밑에 참모들도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를 30년 만에 와가지고 진짜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봐도 여소야대가 뭔지를 몰라요. 그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뭐 그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어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겠네. 어려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난 청와대 받으면서 제일 놀랬던 게 총선 이후에 인위적인 개각이 없다 그러는데요. 자, 경제청문 열렸다. 줄줄이 장관들 이제 관계장관 다 불려 나옵니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것도 다 때려 부수겠죠. 그러면 여소야대라는 건요. 장관 회의만 뭐 총리 회의만 다 던질 수 있어요. 책임 나왔다. 해임과 의안 들어가. 자, 그럼 또 내? 그럼 총리는 또 임명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을 뺏긴 거예요. 내각을 뺏긴 상태에서 이걸 내치 경제 문제 가지고 답도 쓰면서 가다가는 제가 이 말까지 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나 황장소장 또 이 댓글에 제 댓글이 하는데 탄핵 정적수 넘어가는 수 있어요. 잘못 걸리면은 지금 그 정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위험을 제대로 인식을 해가 제가 잊히고 난 다음에 청와대하고 내각의 인적 쇄신에서 전면 다 바꿔라.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통과시키고자 했던 법안부터 대통령의 이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맨날 이야기해왔던 그 고정 이 족보들을 전면적으로 이제는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정리하자. 백민재 대표하고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안 될 일이 사실상 엄격하게 구분해서 야당한테 하나 주고 하나 양보하고 이러면서 최소한 안보나 지킬 문제 말고는 정리를 해가자 이랬는데 아직도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요즘 안철수 대표는 너무 좋아서 구름 위에서 산책하는 것 같고 청와대 사람들은 지금 구름 위에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총선 이후에 이 청와대에 선거 책임지는 핵심 라인들을 다 일괄 사표를 당연히 낸 줄 알고 그날 새누리당에 좀 이제 걱정하던 모였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냈다는 전제로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 안 냈다는 거야 사표를. 그래서 설마 근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사람들은 인적 쇄신하는 저 같은 사람을 텔레비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엄청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청와대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버틸라 했다고 버티지는 게 아닙니다. 좀 있으면 거기에 불똥이 갈 건데요. 똑똑한 사람 같으면 조용히 그냥
보따리 사고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나가든가 말든가 뭐 나간다고 우리가 그거 들어갈 겁니까? 뭐 배인재 대표는 답을 안 하신 나는 들어갈 일. 아니 거기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데 그 청와대도 권력이 있을 때 좀 할 만하지 이제 들어가면 야당 시다발이야. 이게 지금 충신이면요. 지금 충신이면은 청와대나 여당 핵심들은 야당 시다발이야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제가 왜 합니까? 야당 시다발. 야당 맨날 밤에 만나가 술 사주고 하는 역할. 사정하고 이거 하나 좀 봐주세요 하고 2개 주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한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참 야 저렇게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 할까? 그야말로 이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 시다발인데 참.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웃기는 게 근데 며칠 전에 보면 새누리당 뭐 중진 모임에 보면 현기한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넥타이 딱 안 매고 이 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저분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감을 못 잡고 그냥 대통령이 이대로 간다라고 하니까 해피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서 그분은 좀 정치 경력이 되는데 그 뭐 초짜도 아니고 아니 뭐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6월 이제 국회 열려 보십시오. 6월 국회 열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청문회법 계속 올라오고 맞습니다. 그냥 총리 회의만 올라가고 장관 회의만 올라가고 막 갔다 그랬버리면 국민적으로 견제받겠지만은 뭐 빌미 몇 개 못 잡겠습니까 저거 장관 하나 날리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란 미끼가 있어서 그러기 쉽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원내대표 나가는 유기준 나가는데 최경환이 나가지 마라 저랬다는 걸 보면 뭐 저분도 각성해서 나도 안 할 거니까 니도 안 하라 이런 게 아니라고 보고 원내대표는 저쪽에 뭐 사실은 비박인 듯 하면서 친박의 물밑으로 가까운 정진석 같은 사람한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비대위 한두 달 세웠다가 당대표를 자기가 하겠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발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를 하길 바랍니다. 청소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윤상현 의원도 제발 빨리 복당을 하려고 하길 바랍니다. 좀 제정신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뭐 전당대회 뭐 원내대표 줬다 하더라도 뭐 전당대회는 거의 무기연기라는 게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한화갑 같은 사람이나 한강옥 같은 사람들 아니 신노가 김종인이 데려가서 선거 때 재미 봤는데 새누리당 이 와중에 뭐 한화갑이나 한강옥 같은 이런 원로들을 데려다가 딱 당은 뒤에 빠져 있으라고 비대위원 꾸려서 가는 게 좋은데 또 이런 말 하면요 일베 같은데 이럴 겁니다. 저 변희재하고 황장수 저 민주당 뭐 옛날 좌빨 출신들이라가 또 저런 소리 한다 하세요. 이제 뭐 그 개같이 던진 앞에 신경 아니 저는 공개적으로 조순영 씨를 추천을 그분도 좋다고 봐요. 저는 공개적으로 조순영 씨를 추천을 했고 물론 그분 뭐 좋네요. 김종인 씨보다 더 독거다해가지고 뭐 김종인 씨는 주로 뭐 집에 치과하는 쇼를 하지만 이분은 쇼가 아니라 직접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어도 그 정도 인물이 와가지고 최소한 저 공천 모델 이런 것들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정말 이거 미래가 없죠. 근데 김경재 저 총재께서 뭡니까 총련아 거기에 가서 이 총재를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비대위원장이나 좀 하셔야 되는데. 그분 어제 취임했는데 걱정이 많은 게 그 자청원은 이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면서 이제 사실 김정은도 지금 거의 위험한 상태 아니에요. 이거 밀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자청이라는 데가 여당하고 정부가 저러니까 이게 안이 흔들리니까 자청원이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본인도 참 걱정이 많죠. 지금 오늘 우리가 안보 얘기 안 해서 그렇죠. 보통 엄청 사실 제가 대통령한테 경제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경제를 포기하고 안보를 지켜야 된다 지금. 자칫하면은 그냥 남북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내주에 그 트럼프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 안보 문제 북한에 또 내주에 보면 5월 6일입니까 당대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의 기류는 바뀐 것 같지 않고 당에서는 아직 정신 차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지금 총선 이후에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소야대 국회가 6월에 시작되면요, 뭐 안 바뀌고 싶어도 안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표현까지 쓰면 모르겠는데 두들겨 맞고 바뀌느냐 그냥 바뀌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안 바뀌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막 그 말 하려니까 뭐 그러니까 맞아야 정신을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바뀌고 싶어도 안 바뀔 수가 없는데요, 이건. 이왕 야당 펠라면 좀 세게 패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노태우 대통령이 오죽하면 여소야대 때 중간 평가까지로 승부 걸고 그래도 안 돼서 합당을 막 하고 했겠습니까?
그때는 근데 워낙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권한이 셌으니까 그것도 예. 군사 정부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거라도 했는데 지금은 무슨 합당을 할 수 있으니까 뭐랍니까? 연정 같은 거 연정 누가 여기 연정 들어오겠어요? 자, 안철수가 연정에 새누리당하고 어째 좀 하려 하면요. 호남에서 아마 내가 볼 때 안철수 혼자 들고 차가 쫓아내버릴 겁니다. 오히려 연정하겠다 그러면 고맙다고 차라리 장관 몇 개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근데 하겠냐 이거죠. 아니요. 그래서 사실 영수회담에 좀 기대를 하는데 진짜 그 영수회담 첫 번째 회담 그래도 어쨌든 저쪽에 친노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김종인 대표가 나오고 안철수 뭐 저는 뭐 그분 참 나라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확신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친노처럼 드세진 않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이 김종인 안철수 앞에서 정말 국정협조를 요청하고 가져갈 거 싶으면 가져가고 그 대신에 내 마지막 퇴임까지 외교 안보는 지켜서 통일초선 넣겠다는 이런 자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변희재 대표의 충정이 청와대까지 전달되기에는 진짜 한 3만리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변희재. 하나 빼고. 아,